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부 대형주의 급락과 함께 다우만 1% 넘게 하락을 했고 사실 나스닥과 S&P 큰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간밤 증시 분위기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닝 쇼크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네. 시장 분위기를 좀 무겁게 했고 반면에 이제 TSMC가 우리 장 3시 정도 네. 이제 발표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미장의 빅테크 쪽에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죠. 네.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제 판매 금지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 눈치를 보기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네. SNS에 정신없이 계속 글을 올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유럽하고도 협상 잘 되고 있고 멕시코하고도 아름다운 대화를 했고 중국하고도 곧 관세 협상 타결될 거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계속 띄우기를 했는데 네. 정작 유럽은 그 반대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하고의 이제 무역 관련된 협정 관련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 멕시코하고는 과거에 돌아보면 몇 달 전을 돌아보면 항상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는데 결론이 없었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증시라든지 국제 시장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SNS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네.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오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갔었다 말씀을 주셨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또 가장 강한 발언 중에 하나가 파월 디스였거든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한 번에 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인플레 관세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상황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두고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자꾸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네. 옛날 얘기들을 자꾸 이제 꺼내게 되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지금 네. 이제 파월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미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지금 실제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에 불을 지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문제의 원인이 관세를 생각보다 과하게 부과한 데 있고 그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 네. 예의주시하겠다 정도로 발언하는 게 연준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내가 한 방에 자를 수 있다, 못 자릅니다. 네. 법적으로 자를 방법 없고요. 네.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규제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질러대는 거고 핑도 남 탓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을 좀 달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미국을 이제 바라볼 때 연준을 바라볼 때 야 금리 언제 내릴까? 이것만 쳐다보셔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QT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QT를 계속 해오는데 QT 규모가 950억 달러 거기서 지금 400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잖아요. 흡수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대편 그 영레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또 이제 공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중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레포 잔고가 500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부터는 지켜봐야 되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 QT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이 갈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중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중물 역할을 해줬었던 게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QT를 계속한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물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 포인트로 보시되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QT와 관련해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5월 7일 FOMC 회의 때 최종적인 결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시장에서 사실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바로 관세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되겠죠. 일단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꽤나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 좋은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맹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진 않거든요. 실제로 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혼자 떠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반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세게 질러놓은 상태에서 상대편 반응이 없고 상대방이 오히려 예상 외의 강공책을 쓰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바심도 좀 나는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관세 전쟁을 대비해서 일기 때 당해본 경험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최근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남아 주요 정상들 만나고 있고 또 유로존 쪽의 정상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계속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잘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실 중국은 계속 수출만 해뒀었지 자국의 시장 자체는 되게 폐쇄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이걸 극복하려면 자기가 가진 거를 일정 부분 상대방한테 내주면서 자기들도 우리 같은 편 하자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제스처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이게 그대로 뭐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깊이 있는 대화가 주고받고 이거는 사실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근거 있는 내용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 개미분들의 투심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하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보다도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어떤 현상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최근 수년간 네.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를 보시면 중국 증시는 계속 빠지기만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기만 했었잖아요. 네. 그 학습된 효과 때문에 미장은 결국 빠지게 되면은 연준 풋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되니까 일단 좀 불안하고 어느 정도 뭐 반등을 했으니까 손실을 줄였던 차익을 냈던 게 있으면 차익을 좀 실현하자라는 좀 니즈가 좀 강했던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두 나라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또 중국 그 항만에 또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거꾸로 또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입을 했던 걸 인도를 거부해가지고 또 적체 현상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코로나 때 하고 비슷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 보낸 거 이제 안 받겠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 막장으로 지금 가는 치닫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양국에 동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여기서 승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제대로 겪었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어 나왔었던 이제 그 국민들인데다가 또 이게 이제 좀 약간 미국과의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떤 논란 이런 노이즈를 갖다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더 잘 견딜까를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중국이 좀 더 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모든 게 다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근 투자자들의 이런 투심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좀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로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만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 그 어떤 것도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일본은 먼저 미국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은 끝나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큰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자평하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차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도널드라는 사람의 말과 트럼프라는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과 뒤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뒤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단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야 필요한 거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넌 관세, 너는 미국 중국 수출 중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하나지만 한 몸이지만은 인격체로서는 둘, 도널드라는 사람하고 트럼프라는 사람 둘을 놓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재정상이었나요? 아카자와 아카자와, 재상상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갔을 때 파트너로 이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던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USTR 대표였는데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에 나바로가 들어오고 트럼프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기대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아침 외신을 보니까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걸로 일본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일본은 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요. 만만한 데서 성과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협상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협박이나 압박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굽혀버렸을 경우엔 그 이후가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라든지 일본하고 협력 같은 게 이럴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전선을 펴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좀 최대한 우리 거를 많이 잃지 않는 그런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로 다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일단 다음 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일본과 어떤 부분이 다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증시를 대응할 때도 사실 관세 위주로 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세별 수혜주와 피해주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저는 이제 이데일리 출연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제 네. 주력 포트에 지금 조선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조선 비중은 계속 늘려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을 지난주에 다시 좀 편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편입을 했던 거는 여전히 확장성,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확연하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노이즈 없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어떤 산업 가운데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기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세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할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마무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네. 너무 과한 투자보다는 조금은 관망 내지는 비중 축소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세 이슈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관망의 관점도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저희가 좀 대체제로 혹시 뭐 한한력 쪽도 봐도 되는 건지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조선, 방산 여기에 이제 태양광까지 포함이 됐는데 한한력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관련주들이 대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데일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 출연할 때도 주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화장품, 엔터, 그다음에 원자력, 네. 그리고 LNG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시가 좀 변동폭이 좀 있잖아요. 네. 위아래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단 내려올 때 좀 싸게 사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점의 기회를 줄 때는 우리가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간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 6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동결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아마 뭐 3개월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는 기조는 확인은 하긴 했어요. 시장의 반응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뭐 동결은 어차피 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저도 동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추경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추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금리 동결하는 게 오히려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은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자, 일단 4월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활절로 휴장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일부 국가들은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해볼 이슈들 있을까요? 다음 주 21일부터 26일까지가 아마 IMF하고 월드뱅크 그 충계 회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각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환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달러가 이제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고 네. 그 또 엔화가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얘기가 있는지 그게 실제로 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아마 이제 AACR 암학회가 이제 개화가 될 겁니다. 그럼 개회가 될 때 그 시점에서 또 저는 이제 그 학회 테마 이런 거는 별 관심은 없지만 네. 어쨌든 그때 또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는 발표를 하는 이제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이제 24일이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조선 업체들 실적 발표가 같이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암학회에 대한 일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선주들 그렇다면 지금도 어쨌든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더 오를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실까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실적 네. 발표 발표 전에 오르면 실적 발표 후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는 패턴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전에 빠지면 실적 발표 후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작년부터 추이를 보시면 그런 패턴이었었기 때문에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추격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 쉬어간 것 같지만 조선주도 작년 가을 이후로 계속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반복된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글로벌 조선 자체가 중국하고 한국 이원화 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조선이 반드시 미국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글로벌 다른 해운업체들 역시도 한국조선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선주의 어떤 밸류 재평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엠팩에서도 이번에 그 탄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안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그게 확정이 돼서 27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노후 선박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 놓고 보신다 그러면 긴 사이클로 보시면 쌀 때 조선주는 조정받을 때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만약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기회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도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또 미국 쪽에 눈을 돌려보면 국내 좀 조선사들의 실적이 있다면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22일에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뭐 메타라던가 알파벳 그리고 인텔과 같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이번에? 일단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네. 관세와 직결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독점법 소송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발표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컨퍼런스 콜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이제 관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지만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미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그나마 유지시켜주고 지탱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QT와 관련된 일정이 좀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응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매파였던 크리스토퍼 월러조차도 이제 추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준에서 베이지북 같은 데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네. 실적 자체가 주는 어떤 노이즈 자체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들 개별주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와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